안녕하세요. 저 국민대사학과의 최양섭입니다. 미래세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각 자라나는 세대들 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을 우리가 미래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40대 중반인데 근근히 이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말에 자꾸 외출을 할 수 없는 공기가 뿌연 이런 한국을 그대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줄 것인가?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가 교실에서 나 노트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 돼 라고 하는 그 교실의 모습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지, 국어 시험지에 다음 중 이 시의 제목으로 맞는 것은, 그것을 객관식으로 찍어내는 시험지가 돌아다니는 그런 한국 교육의 모습을, 창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런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밤새워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조그만 데스크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노동 구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부모 밑에서, 나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보다 높은 지위,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갖춘 사람들에게 이까짓 게 뭔데?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억울함을 삼켜야 하는 그런 사회를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복지에서 또는 경제 쪽에서, 사회 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루어지는데, 시립대의 이건 교수님께서 2015년에 논문을 쓰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건의 공정성입니다. 이것은 법이라는 것이 사회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벌써 30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저도 수업 시간에 가끔씩 사용하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영화로도 나왔던 한 탈옥수가 자살을 하기 전에 거기에 모인 미디어에게 외쳤죠. 아마 손석희 기자가 MBC에서 생중계 보도를 했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외치면서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형량을 많이 받았다. 나보다 훨씬 더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나보다 형량을 훨씬 낮게 받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러한 사회는 조건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또 하나는 분배의 공정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10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공부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만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지위가 높아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결과를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업을 할 기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선상에서 노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받아야 하는데, 기회조차 특정한 권력 집단이 독점해버리면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 규정을 이건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가로는 제가 덧붙인 것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얘기들이 벌써 30년 전, 40년 전에 나왔었는데 2010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빵 터뜨립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인데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에요. 한국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가 아쉽게도 없어지고 있는 과목이 자유주의, 공리주의, 개인, 공동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 수업입니다. 정의는 무엇인가의 책은 거의 80%, 90%가 이 내용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수백만 부가 팔리고 샌델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한국에서 근데 특급 대우를 해주니까 자기는 좋죠. 연세대학교에 아이돌 그룹이 온 것만큼 샌델 교수가 공개 강연을 했는데 이만큼의 청중이 몰렸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청중 앞에서 강연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왜 이렇게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 제목 자체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을 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었고 하지만 방법은 못 찾겠고 그 답답한 마음이 이 강의에 그리고 이 책의 독해에 열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 제가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다른 교수님들 20분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 사회의 질의 2011년의 평가와 2020년에 예측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2011년에 했으니까 지금이 한 5년 정도, 반 정도가 시간이 지난 거네요. 각계의 전문가 한 40명 정도를 델파이 조사를, 전문가적인 조사를 했었고, 또 일반인들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 보고서가 나와서 당시에는 나름 KBS 9시 뉴스에도 나갔고, 보도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사회의 질을, 한 사회가 얼마나 질이 좋은가를 평가하는 4개의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나와 다른 인종, 다른 얼굴의 사람들, 다른 가치의 사람들의 그런 것을 껴안는가, 포용성. 그리고 이 사회가 밤에 좀 무서운데 다닐 수가 있느냐. 시킨 대로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한가, 안전성. 그리고 내가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고 이 사회가 투명한가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예측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결과가 좀 괜찮았었는데 공정성에 대한 예측이 너무나 형편없게 나왔어요. 2011 10점 만점입니다. 그럼 5점이 보통이다라는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2011년에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지도층이 법을 지키는 수준은 3.17. 정부하고 재계 관계의 투명성은 2.5, 10점 만점. 지도층이 인사를 결정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2.6. 노블레스 오브 리치, 얼마나 지도층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느냐, 2.67. 거의 절망적인 수준의 공정성이 나왔습니다. 2020년을 예측할 때 보통 다 희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나아지겠지. 공정성도 좀 나아진다고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5점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아무리 예측을 해도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예측